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 명사에 붙는 모음의 변화를 배우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말도 그렇게 모음이 좀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의 변화, 특히 중세 이후에 모음점이 찍히고 나서부터 모음 변화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잡혀 있는 체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음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서 우리가 음절을 배웠는데 음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절의 특징을 네 가지로 배웠죠. 한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열린 음절, 받침이 없는 열린 음절이 있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닫힌 음절이 있다. 열린 음절, 닫힌 음절. 그리고 강세는 보통 마지막 음절에 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 강세와 연관해서 음절을 다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절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세가 있으면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고 강세가 없는 음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강세 음절, 강세가 있는 음절, 주로 뒤에 있기 때문에 강세가 있는 음절은 강세 음절, 강세 바로 앞에 음절은 전강세 음절, 그리고 그 앞에 음절, 강세로부터 두 번째 떨어진 음절은 전강세 음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로 3음절 이상으로 가는 히브리어 낱말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바림이라는 낱말은 이게 쉐바가 유성 쉐바잖아요. 그죠? 낱말 첫머리에 있으니까 한 음절, 마가 한 음절, 림이 한 음절이 되죠. 이 세 음절이 리임에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강세 음절, 여기 보시듯이 리임이 강세 음절, 마가 강세 바로 앞이라 전 강세 음절, 느가 전 강세 음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모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세음절과 전강세음절, 전강세음절에 올 수 있는 모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쭉 소설 듣듯이 들어보십시오. 장모음이 있죠. 장모음은 열린 음절에서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장모음이 있는 곳은 이렇게 열린 음절이거나 아니면은 강세 음절, 닫힌 음절에서는 강세가 있는 음절에만 오더라. 히브리어에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중모음은 열려있는 전강세 음절에는 중모음이 오더라. 그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바르의 강세가 있잖아요. 강세 바로 앞에 열려있는 음절에서 주로 중모음이 오고, 닫힌 음절일 경우에는 강세가 있을 때 중모음이 오더라. 나바르처럼. 그래서 나바르는 이것도 중모음, 이것도 중모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직?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고 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단모음은 열린 음절에서는 강세가 있을 경우에 단모음이 옵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데이터를 정리한 겁니다. 닫힌 음절에서도 단모음이 옵니다. 강세가 없더라도. 강세가 없는 닫힘 음절은 구약성경에서 봤더니 주로 강세가 없고 닫혀 있으면 주로 단모음이 오더라. 이게 이제 관찰 결과입니다. 급단모음은 전강세 음절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강세 음절에는 급단모음이 온다. 그죠? 네. 그 다음, 동사에는 열린 전강세 음절에서, 이거 이제, 쉐바 저거를, 앞에
단모음이냐를 보면 되는데, 이 카탈의 카는 단모음이 아니고 중모음이기 때문에 유성 쉐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절을 찾아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장모음은 어디 오더라, 중모음, 단모음, 급단모음은 어디 오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 이것을 잘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표로 그려놨습니다. 표로 그려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통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열린 강세음절에는 장모음과 단모음이 오고, 닫힌 강세음절에는 장모음과 중모음이 오고, 열린 전 강세음절에는 장모음, 중모음, 급단모음이 오더라. 열려있는 전 강세음절에는, 또는 닫힌 전 강세음절은 단모음이 오더라. 그리고 열린 전 강세음절에는 장모음과 급단모음만 오고 중모음과 단모음은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닫힌 음절에서는 닫힌 전전 강세음절은 단모음이 오더라.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음절들이 강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 표가 왜 필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모음이 달라집니다.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데, 생각해 보면 말할 때 그 에너지를 쓰는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언어는 효율성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평소에는 이렇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만약에 강세가 바뀐다, 뒤로 간다, 그러면 뒤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앞은 가벼워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과학 법칙이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전과 달리 뒤에 뭐가 더 붙어서, 석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잖아요. 뒤에 뭐가 붙어서 음절이 길어지면 이쪽에 강세, 뒤에 뭐가 더 붙은 데 강세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뒤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앞은 짧아져야지 언어의 효율성이 지켜진다는 거죠. 이 현상이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짧아지지 않는 모음들이 있어요. 장모음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닫힌 음절의 모음은 이미 받침으로 닫아놨기 때문에 짧아지지 않습니다. 결속력이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음절의 중모음과 단모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아질 때는 가능하다면 많이 짧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짧아질 수 있는 것이 쉐바입니다. 쉐바. 그래서 모음이 변화할 때는 쉐바까지 짧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바르, 말이잖아요. 말. 이것이 복수가 되면, 우리 계속 드바림 했잖아요. 복수 리임이 붙으면 음절이 달라집니다. 음절이 달라져서 리임이 한 음절이 되면서 거기에 강세가 갑니다. 그래서 강세가 가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 중모음이었던 열린 음절의 열린 전 다바르 같은 열린 전 강세 음절의 중모음이었는데, 전 강세음, 열린 전 강세 음절에는 중모음이 못 오죠. 그래서 급단모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전 강세 음절이 되면서 급단모음으로 짧아지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바르가 열린 전 강세 음절이었다가 열린 전 강세 음절 중모음이 못 옵니다. 그래서 급단모음으로 짧아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모음이 왔죠. 전 강세 레바브에. 이게 복수형이 되면 르바보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트로 다시 강세가 이동하면서 열린 전 강세 음절에 있던 것이 열린 전 강세 음절이 되면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렸던 표를 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조케를 봅시다. 요것의 복수형이 되면 조크림인데, 자, 이게 열린 전강세 음절이었다가 여긴 열린 전강세 음절이죠. 근데 이 친구가 짧아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은 열린 전강세 음절에 있던 세례가 대신 짧아지는 겁니다.
여기 못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케르는 조크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겁먹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음을 찍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렇게 원칙을 알고 나면 찍혀진 모음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레바보가 왜 르바보트가 됐냐? 보트가 붙으면서 강세가 뒤로 갔기 때문에 앞이 짧아졌는데, 짧아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짧아졌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스베아크 같은 경우도 미스베아크의 복수형은 오트가 붙는데, 자, 닫힌 음절은 안 짧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짧아지는 겁니다. 미스브 호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모음과 닫힌 음절은 짧아지지 않는다. 나머지는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쉐바로 짧아지는 동사 같은 경우는 카탈이 여성형 명사가 되면서 카틀라로 짧아졌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 카베드도 카브두로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카탈이 뒤에 붙으면 탈템으로 또 짧아지고, 여기서 팔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모음이 강세가 바뀌면서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짧아지되 장모음하고 닫힌 음절 말고는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세로 멀리 가면 갈수록 짧아진다. 이것을 정리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명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아까 그것처럼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명사에는 다양한 어미들이 붙을 수 있고, 어미가 붙으면 강세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겁니다. 마지막 음절로 가기 때문에 강세 앞 음절은 열린 음절에서 열린 전전 강세 음절로 바뀌죠. 강세의 특징이 바뀝니다. 그래서 명사에 어미가 붙으면 모음이 바뀔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짧아질 수 있다. 짧아지되 아까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열린 음절의 중모음이나 단모음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모음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한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모음은 고정적이지 않고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음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사에 어미가 붙으면 전강세 음절에 있는 모음이 쉐바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짧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모음은 안 짧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닫힌 음절이라서 안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에 카메츠나 체레가 있으면, 모음이 카메츠나 체레면 쉐바로 짧아집니다. 레바봇, 라바르트바림. 그래서 이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명사에 어미가 붙으면 음절 구성이 뒤로 가고 앞은 짧아질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모음은 짧아질 수 있다. 짧아지지 않는 모음은 장모음과 닫힌 음절의 모음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아까 했던 겁니다. 전강세 음절이 짧아질 수 없다면 그 다음 전강세 음절이라도 짧아져야지 언어의 효율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체레일 때만 짧아집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장문할 것 같으면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문할 것이 아니고 읽을 것이기 때문에 체레일 경우에 짧아지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츠일 경우에는 왜 짧아졌냐? 체레일 때만 짧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음 변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 세골형 명사인데, 우리가 몇 가지 그동안 이런 명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3음절인데 앞에 두 음절이 세골, 모음이 세골인 경우, 둘 다 세골인 경우, 에레츠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에레츠, 베게드, 멜렉 이런 명사들은 강세는 마지막 음절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에레츠 같은 경우에도 앞에 강세가 있었고, 멜렉도 그렇고, 베게드도 그렇고, 앞에 강세가 뒤에 있고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전형적인 히브리어 낱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뭐 버스, 라디오 이런 경우가 우리말이 아니죠. 외래어죠. 외래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말 음운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세머거든요. 히브리어가 복서 세머이기 때문에 복서 세머에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나라 말의 세머의 일반적인 모음 규칙에 따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모음 규칙과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세골형 명사가 그렇습니다. 강세도 그렇고요. 또 모음 변화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음은 단수에서 세골입니다. 이 때문에 세골형 명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낱말들을 보면 에레츠, 전 강세 음절에 악센트가 있죠. 에레츠, 베게드, 네렉, 멜렉, 네페시 이런 경우가 세골형 명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세골이 와야 되는 자리가 후음 앞이면 파타크가 됩니다. 이것도 특징, 이건 히브리어의 음운 특징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제바흐, 희생 제물 같은 경우에 제베크가 아니고 제바크입니다. 요 경우는 다 파타크인데 눈 뒤에도 후음이고 이 뒤에도 레시기 때문에 파타크입니다. 원래는 세골이어야 되는데 후음과 레시 때문에 둘 다 파타크가 됐지, 이것도 결국 세골형 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 젊은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후음 법칙 두 번째, 첫 번째 법칙은 뭐였죠? 후음은 점을 싫어해. 영강점이든 경강점이든 아무 점도 찍지 않는다는 것이 후음의 첫 번째 법칙이었고, 두 번째 법칙, 후음은 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 모음. 왜냐하면 후음이 목 뒤에서 혀를 평평하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혀를 평평하게 하고 시작하는 발음은 모음이 아입니다. 그래서 아일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하,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에 모음은 아가 오는 경우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많다. 그래서 후음 법칙 두 번째, 후음은 앞에 아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아르 같은 경우에도 네에르 그러면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파타크가 됐다라는 거죠. 모든 세골형 명사는 그래서 복수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쉐바와 카메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츠라고 세골이 된 거는 히브리어에 들어오면서 인위적으로 붙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인위적인 모음 같지 않나요? 원래는 멜레크 같은 경우에도 말크였어요. 세머에서는. 그 다음에 에르츠 같은 경우에도 아르크였습니다. 이런 것이 히브리어에 들어와서, 버스도 마찬가지죠. 버스였던 것이 우리말에서는 자음으로 음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버스하고 을을 붙이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히브리어 발음을 위해서 세골을 인위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복수에서도 인위적인 복수 모음이 마치 공식처럼 나옵니다. 베겟, 버가딤, 네렉, 드라킴, 제바흐, 즈바힘 이런 식으로 쉐바와 카메츠가 이제 복수형이 세골형 명사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세골형 명사는 원래 외래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독특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음이 후음이면 그냥 쉐바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텝 쉐바가 옵니다. 하텝 파타크가 옵니다. 하텝 파타크. 아 계열의 하텝 쉐바가 돼서 하텝 파타크가 옵니다. 그래서
에레츠의 복수형은 으라쪼트가 아니고 아라쪼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세 번째 후음 법칙이 옵니다. 첫 번째는 점을 싫어한다. 두 번째는 아 모음을 선호한다. 세 번째는 단순 쉐바를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하텝, 파타흐나 아주 드물지만 하텝, 세골, 하텝, 카메츠가 옵니다. 종종 하텝, 파타흐가 오고요. 그래서 단순 쉐바가 잘 안 온다. 그래서 이 후음 법칙 세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쓰입니다. 세골형 명사가 중요한 것도 후음 법칙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규칙 모음 변화는 그때그때 외우시면 좋은데 이쉬의 복수형이 이쉬도 사실은 히브리어 전형적인 히브리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세머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눈이 있었어요. 눈이 있어서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쉬의 복수형은 원래는 아나심. 눈이 있던 것이 히브리어 단수가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고, 이쉬의 여성형은 또 이상하게 알립이 빠집니다. 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써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베는 바님이 됩니다. 복수형. 이런 건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트는 바노트, 눈이 또 다시 나오죠. 그죠? 바노트. 그 다음에 바이트는 바팀이 됩니다. 바팀, 요드가 빠져나가죠. 이르도 요드가 빠지고 아림, 여성 명사인데 남성 복수형이 되는 명사로 외우셨죠. 요음은 여기는 바브가 빠져나가고 야밈이 됩니다. 이게 자주 쓰이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적인 복수형이 생겼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쉬, 아나심. 이심이 아니고 아나심입니다. 이샤, 나심. 벤, 바님. 밭, 바노트. 바이트, 바팀. 일, 아림. 용, 야밈. 이야, 저거 어떡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익히시면 됩니다. 반복. 그죠? Übung macht den Meister. 연습만이 대가를 만듭니다.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모음이 변화한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음 법칙 두 번째와 세 번째. 그죠? 후음은 아를 좋아한다. 그리고 단순 쉐바가 아니라 하텝 쉐바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규칙 복수형 5가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에서는 전치사를 배우기 때문에 전치사를 미리 익히겠습니다. L, 어디로, 어디에게, 누구를 위하여 그런 뜻이고, 이거는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영어의 in에 해당합니다. 부톡, 뭐뭐 한가운데 그런 뜻이고, 요것도 버처럼 낱말과 붙어버립니다. 뭐뭐처럼, 뭐뭐에 의해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그런 뜻입니다. 리프네, 누구 앞에, 요건 따로 떨어지고요. 민, 어디로부터. 뭐뭐 위에 또는 뭐뭐 때문에. 누구와 함께. 타핫, 뭐뭐 아래 그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전치사를 배우기 때문에 요 뜻들이라도 좀 익히시면 좋습니다. 부톡, 리프네, 민, 타핫. 이 중에서 뭐와 크와 르는 이어지는 낱말과 딱 붙어버립니다. 석화처럼. 그런 특징을 다음 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낱말들 익히시고요. 오늘도 힘겨운, 사실 8과만 잘 극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8과도 사실은 어려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모음 변화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그 표도 그려보시고 자꾸 읽어보시고 궁금한 건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